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먼데이닷컴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뷰 기능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Add View 부분에서 More Views를 들어가시게 되면 총 8가지의 뷰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차트 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차트 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이제 차트 형태로 변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사용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나타내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차트 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테이블 데이터를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마케팅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보드를 생성을 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넣어 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행사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차트로 나타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런 행사 비용을 차트 뷰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차트 뷰를 추가하실 때는 이렇게 Add View 부분에 차트를 클릭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뭐 차트 뷰를 사용하시던 경우와 상관없이 추가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생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하나 생성을 했을 때요. 처음 차트를 생성하셨을 때 이제 지금은 스플릿 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 스크린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의 세팅을 통해서 이 차트를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볼 건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차트 타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파이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선 차트, 그리고 바 차트, 그리고 가로로 나타내는 컬럼 차트가 있고,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아레아,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차트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파이 차트를 사용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타입을 설정하자마자 이제 파이 타입에 맞게끔 그 차트의 모양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라벨을 보여줄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컬럼들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쭉 나타나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은 담당자별로 뭐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이재빈님 같은 경우에는 33.3%의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구나, 전체 AT에 비해서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밸류 값이 카운트 아이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총 전체 건수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행사 비용으로 바꾸게 된다면은 전체 오프라인 행사 비용 중에서 누가 이 정도의 행사 비용을 많이 썼는지, 또는 누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행사 비용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차트로 살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트 바이를 통해서 뭐 오름차순으로, X축 오름차순으로 볼 건지, 뭐 Y축 오름차순, 또는 값의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라벨의 오름차순과 내림차순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정렬을 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좀 더 강조된 화면으로, 이재빈님은 이제 1,400만 원의 그 오프라인 행사 비용을 사용을 했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파이 차트뿐만 아니라 다른 차트도 이러한 형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선 차트가 있습니다. 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아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 또한 이제 X축과 Y축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X축 같은 경우에는 고객 태그에 따라서 이제 뭐 표현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체크박스를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사 비용을 기준으로 Y축을 표시를 했지만, 뭐 그냥 전체적인 건수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건수로만 또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소트 바이 정렬을 통해서 뭐 X축의 오름차순과 Y축의 내림차순, 이런 것들을 총 설정해서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X축 같은 경우를 이제 네임으로 설정을 하시고, 네임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각 아이템에 있는 네임별로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행사 비용에 대해서 나타내면은 어떤 비용이 더 많이 사용됐구나,
여기 3브랜드 론칭이라는 아이템 행사에서는 1,500만 원의 행사 비용이 사용되었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다 숫자적으로 테이블 데이터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편하게 이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설정에 따라서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타입을 보시면 지금 스택드 바, 그러니까 그 중첩해서 쌓는 바 형태의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스택드 바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이 바를 구성하는 게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를 나타나게 되면은 진행 중인 것은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완료된 것은 녹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 매장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게 370만 원이 있고 완료된 게 370만 원이 있구나. 그래서 전체가 740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시각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담게끔 설정을 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show empty value라 해서 비어있는 값들도 표시를 할 것인지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뷰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그 차트 타입에 따라서도 조금씩 이제 다른 메뉴 구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이제 뭐 밸류 값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 디스플레이 세팅 부분이 있는데요. 스플릿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데이터와 동시에 이 차트를 봄으로써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도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다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부분을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함으로써 이제 좀 더 그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행사 비용이라는 컬럼 하나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차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테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차트로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시로 만든 보드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체인점이라고 하면은 이 다양한 매장들을 관리를 하게 됐고 그 매장들에 대한 매출을 나타내서 이런 것들을 차트로 한눈에 비교해 보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트로 만들 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dd View를 통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차트가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차트를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뭐 지금은 스플릿 뷰로 보고 계속 진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트로 나타낼 건지 지금은 또 이제 스택드 바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일 수가 있는데요. X축을 이제 그룹 단위로 분류를 해서 지금 보시면 테이블에 강남구와 영등포구 이 두 개의 구에 있는 매장들이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구의 매출은 뭐 지금까지 뭐 5,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강남구는 이제 8,6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이제 한눈에 보기에도 강남구가 더 많은 매출을 올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스택드 바이를 네임으로 설정해서 아이템 이름으로 설정이 됨으로써 이제 강남역점은 여기 보시면 강남역점 파란색으로 3,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구나. 그리고 강남구의 설릉역점은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뭐 강남구청점은 2,2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총 강남구가 8,600만 원이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Y축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1분기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매출이 더 높았구나라는 것을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따라서는 지금 2분기 매출과 3분기 매출 그리고 뭐 4분기 매출은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어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Y축에 따라서 표현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직원 수별로 영등포구에는 지금 10명의 직원이 있구나. 또 강남구에는 3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강남역 쪽에는 가장 많은 1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X축에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지 또 Y축에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지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에 맞게 뭐 스택드 바이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또는 뭐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할 것인지 오름차순으로 할 것인지 설정을 통해서 이제 원하시는 데이터를 좀 더 시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로 엑셀을 통해서 사용하시던 데이터를 먼데이닷컴에 가져와서
이것을 차트로 나타낼 때 어떤 형태로 보일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월별 직원 생산량이라는 의미의 이제 보드를 제가 생성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엑셀들 중에서 유사한 데이터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monday.com에서 제공하는 임포트 기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monday.com의 보드로 생성을 하시게 된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들에 대해서 차트로 나타낼 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 또 어떤 설정들을 통해서 원하는 값들을 모아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상단에 있는 뷰 선택하는 화면에서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차트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원하시는 차트 형태를 먼저 고르시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 차트로 되어 있고요. X축이 네임, 그래서 직원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데 A 직원과 B 직원, C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월 합계를 나타내는 컬럼을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월 합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보시는 테이블에서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 있는 데이터를 합한 값이 이제 월 합계의 데이터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차트로 나타냄으로써 지금까지 직원 A, B, C의 생산량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렬이 X축에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원 A, B, C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차트 타입을 바꿔서 한번 스택드 바 형태로 한번 살펴볼까요? 스택드 바로 바꿨을 때 X축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직원의 이름을 작성을 했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합계 컬럼을 선택을 해서 월에 해당 월에 얼마만큼의 생산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택드 바이 쌓는 것을 그룹 단위로 쌓게끔 해서 보시게 되면 직원 A는 5월 달에 23개, 4월 달에 15개, 3월 달에 23개, 2월 달에 20개 이런 식으로 총 생산을 해서 지금까지 111개를 생산을 했구나. 또 B 직원은 1월, 2월, 3월, 4월, 5월에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을 해서 총 110개의 생산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한눈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파이 차트로 나타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라벨을 설정할 수 있는데 라벨을 직원 이름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직원별로 비중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직원 C가 이제 37.2%로 전체 생산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이제 담당을 했구나라고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차트로 나타낸 화면들은 그냥 monday.com 사용자에서만 공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나 또는 외부 링크를 통해서도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뷰 타입을 선택하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 부분 오른쪽에 점점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고 삭제하거나 또 가운데 보시면 이제 쉐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쉐어라는 메뉴가 이제 외부와 공유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메인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 쉐어 기능을 통해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점점점 메뉴에 쉐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이제 링크 주소가 나타나는 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보시면은 쉐어러블 링크라는 칸이 하나 있고 인베디드 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쉐어러블 링크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면은 그냥 주소창에 이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바로 공유한 차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주소는 이제 monday.com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 어느 사람이 이제 monday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이 주소만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 해당 차트를 함께 공유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리뷰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 주소를 제공하실 수도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인베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차트를 홈페이지와 같은데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 주소를 이제 실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에 넣어서 이제 홈페이지에 띄워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웹 개발을 하시는 분께 이제 이 코드를 전달을 해서 넣어달라고 하시거나 또는 그런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분이시라면은 직접 이 코드를 넣어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공유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 스탑 버튼을 누르셔서 더 이상 쉐어러블 링크가 존재하지 않게 설정을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서 볼 수 없게 이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트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X축과 Y축, 그리고 뭐 그룹핑과 또는 정렬하는 방식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가지고 계신 데이터나 또는 테이블 데이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직접 해보시면서 이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원하시는 목적의 뷰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용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